Do everything in love.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김경민 대표의 아침 경영 오늘 잠깐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죠. 아마 이번 테마까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테마부터는요. 아마 가인지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그냥 무료로 회원가입인 거니까 그냥 무료로 가입하시면 계속해서 제 이야기 아침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디지털과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고 디지털 전환이란 말은 콘텐츠 만든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로 전환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코로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비즈니스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코로나가 계속돼도 상관없는 비즈니스. 1번, 디지털 전환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첫 번째, 디지털 친화성을 좀 더 가지셔야 돼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디지털로도 좀 해보고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에 톡으로 좀 더 해보시고 업무 톡도 계속 테스트 해보시면서 그 회의 시간 자체를 디지털로 좀 바꿔보십시오. 특별히 고객에 대해서는요. CRM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과거 방식으로 CRM 이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이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콘텐츠화 중요한데 콘텐츠화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페르소나를 정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회사를 어떤 인격체로 표현할 것인가 많은 경우는 언더백 기업은요. 많은 경우 전문가 페르소나예요. 어떤 영역에서 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당신에게 값없이 콘텐츠로 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즐기시고요. 필요하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이런 컨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 관리를 할 때도 과거에는요.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얼굴 보여주고 이런 거였어요. 밥 먹고.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디지털 익스체인지 된 상태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상태에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좋다. 우리는 독자적인 CRM 기반으로 해서 문자를 쏘는 게 좋다. 아니면 우리는 블로그로 하겠다. 우리는 카페로 하겠다. 밴드로 하겠다. 혹은 우리는 유튜브로 가겠다. 어떤 형태로 기존의 우리의 경험 고객들을 관리할 것인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하는 방식의 DX인데 특별히 요즘은요. M세대 그 Z세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얼굴을 보면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거 굉장히 비싼 일입니다. 그게 비싼 일이에요. 제가 구글에 다니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님, 경영자를 만났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재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출근하시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간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근을 안 하는 게 기본 세팅이래요. 왜 출근하라 그러면 귀찮고 그러니까요. 대신 뭐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러려면 필요하죠. 대시보드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보안 프로그램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OKR을 기반으로 한 결과를 어떻게 내야 될지 이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프라적으로 잘 세팅이 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점점점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산업에 맞게끔 변화해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룡과 싸우지 마세요. 카테고리 차별화하세요. 계속해서 제가 카테고리 챔피언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언더백 기업은 공룡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이 후보와 윤 후보 두 공룡이 있죠. 두 공룡이 싸우는 동안에 나머지 다른 그 후보들이 있어요. 그 후보들은요, 자기가 비슷한 이야기 해봤자 언론이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슈를 선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산업에서 공룡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아이템을 다루면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요. 저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룡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도 다 뺏어가고 돈도 다 가져가고 상품도 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해결해 줘야 된다.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그것도 필요하죠. 거시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년에.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역설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즈니스 격언 중에. 규제는 대기업만 키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골목상권의 마트를 규제했더니 골목상권이 살아났어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백화점들을 하루씩 쉬게 만들었더니
전통시장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쿠팡이 좋았죠. 쿠팡이. 네이버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규제를 통해서 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국가나 정치가 시장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후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룡들의 전성시대 속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공룡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타는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는 겁니다. 쿠팡 입점하는 거예요. 유튜브 올라타가지고 뭐 채널 뭐 10만 명, 20만 명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콘텐츠 회사 넷플릭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만든, 오징어 게임 우리가 만들었는데 돈은 넷플릭스 다 본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저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거 거기 안 했으면 됐겠습니까, 그게? 윈윈이 돼야죠. 윈윈이 되는 구조이고, 그게 뭐 정의롭냐? 그런 거 참 정의로워야죠.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가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내가 어떻게 혁신하고 그 공룡의 어깨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게 우선순위이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홍수 속에 갈증이 더 있는 법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먹을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카테고리 차별화를 해서 이 솔루션만큼은 제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쿠팡 가려면 가세요. 네이버 가려면 가세요. 유튜브 가려면 가세요. 그런데 이 콘텐츠만큼은 제가 당신에게 자신 있습니다. 요거 있죠? 요게 카테고리 챔피언 전략이에요. 카테고리 챔피언 전략입니다. 아하, 에어컨이요? 다 가세요. 가세요. 에어컨 가세요. 그런데 유치원 에어컨만큼은 제가 20년 했어요. 유치원 에어컨은 다 대기업도 저한테 옵니다. 예, 맞아요. 컨설팅 가세요. 맥킨지 가세요. 맥킨지 가세요. 그런데 스타트업과 언더백 경영 가인즈한테 오셔야 되거든요. 성과관리 컨설팅 가세요. 성과관리 컨설팅. 아, 그런데 OKR 컨설팅만큼은 저희랑 하셔야 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카테고리 차별화 전략이고 고객 솔루션 전략이에요. 내가 선정한 고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고객이나 기술, 고객 인사이트, 기술 인사이트 두 가지죠. 카테고리 킹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고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에 깊이 몰입하고 그냥 이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다. 전 세계에서 이 하나만큼은 내가 말할 자신이 있다. 이 전략을 쓰셔야 홍수 속에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그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넷플릭스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은 콘텐츠인데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뷔페 식당 갔을 때 그렇게 메뉴가 많은데 아이고 먹을 게 없네. 그렇잖아요. 근데 맛집, 내가 좋아하는 맛집에 가면 딱 하나 메뉴 나오는데 그거 맛있잖아요. 이 컨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카테고리 차별화 전략은요. 1번 공룡들의 전성시대 공룡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서도 독특한 아이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공룡의 어깨와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고객에게 사랑받으려면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카테고리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꾸준히 파야 됩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템 발견하고 저거 잘 된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어떤 고객이 많다. 그거 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 경영도 안 되고 카테고리 차별화도 안 되고 지속 가능한 경영도 요원해집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OKR 방식으로 전환하십시오. KPI로 여러분 회사 관리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연초에 세운 성과 지표 1, 4분기만 지나면 벌써 바뀌어요.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KPI 구조로서. 게다가 이걸로 평가해야 되고 난이도 측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환산 평균 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못 바꿔요. 다 바꿔야 됩니다. 한 사람 못 바꿔줍니다. 부서 이동? 지금은 부서 이동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수시 이동이에요. 직급 파괴예요. 프로젝트 계속 생성됩니다. KPI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안 돼요. 현장 가보면 제가 다 안 돼 있어요. KPI 방식으로 그러면 제대로 평가했습니까? 그거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평가 안 하면 회사가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다 대안은 있어요. OKR 방식으로 바꾸셔가지고 3개월 단위로 목표 수립하고 열심히 달려보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수립하고 열심히 달려보고 또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을 돌아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가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쇼텀 매니지먼트, STM의 시대가 됐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애자일스럽게 바꾸시고 목표 관리도 OKR스럽게 바꾸시고 그렇게 좀 달려가 보십시오. 네 번째, 콘텐츠화의 경영자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자, 저도 컨설팅 그룹의 대표로서 아침마다 이거 영상을 찍는 거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경영자가 직접 등장해서 이렇게 찍지 않으면요, 엄청난 비용을 내서 외주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이거 한번 하자 그러죠. 그러면요, 뭐 콘텐츠 팀 만들자 그러고 영상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장비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몇천만 원 금방 들어가 버립니다. 게다가 외주로 맡기면 그거 싱크로 맞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경영자 자신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콘텐츠는 경영자 자신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경영자로서 우리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진짜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열정을 담아서 직접 저는 뭐 말이 어눌한 게 오히려 강점이에요. 어눌한 게 오히려 강점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와의 경영자가 직접 나서시고 필요하다면 직원 옆에 앉혀놓고 대화하면서 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불러서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의자 회사다 의자 갖다 놓고 흔들면서 얘기하시고 창문 회사다 창문 흔들면서 얘기하시고 유리 회사다 유리 막 망치로 때리면서 얘기하시고 다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가시고 마지막 5번째 M세대, Z세대 확보하는 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M세대, Z세대 확보하는 것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비즈니스 트렌드와 방향성을 이 기성세대 있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로 어젠다를 넘겨주지를 않고 있어요. 유재석은 30년 전 유재석이나 지금 유재석이나 마이크를 안 넘겨요. 강호동도 마이크를 안 넘겨요. 신동엽, 언제적 신동엽입니까 지금? 마이크를 안 넘겨요. 여전히 그냥 브라운관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과거 20대 유재석은 지금 어디 갔냐고요, 지금. 20대들 어디 갔냐고요. 이게 이제 이 사회에서 이 사회가 진보화되어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게 순환적입니다. 니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지. 나도 물러나고 싶어. 맞아요. 반대로 청년들 입장에서 너무나 잘하는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언감생심,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혁신이 안 일어나고 기성세대들의 방식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은행들이 토스와 카카오에 밀리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들은 팍팍팍팍 치고 올라오죠. 뭐 이번에 뭐 네이버의 CEO로 뭐 30대 경영자가 세워졌잖아요. 팍팍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이 점점점 내려가요. 시가총액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젊은 기업에 막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회사 투자하고 싶은 회사입니까? 투자 빼고 싶은 회사입니까? 미래가 있는 기업이 되려면요. 20, 30대 M세대, Z세대에게 어젠다가 넘어가야 됩니다. 회사의 주도권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등장해야 이게 회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고셔야 돼요. 치열하게 M세대, Z세대들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은 어떤 방식이냐?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오래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런 컨셉이 아닌 거잖아요. 아참 꼰대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주도권을 지금 30대에게 거의 다 넘겼습니다. 이미 다 넘겼어요. 저도. 넘겼고 저도 이제 대표라는 직함을 뭐 조만간 내려놓고 저도 좀 이렇게 저는 원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원 원장 뭐 이렇게 좀 빠지고 대표들을 다 30대에게 다 넘겨주려고 지금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죠. 그렇게 꿈꾸신다면 가인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 뭐 호구지책하고 이런 비즈니스 할 거면 가인지 경영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최소한 가인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영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 비즈니스 is love 뭔가 이렇게 고객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기업이 계속 되는 거죠. 내가 해외를 나가거나 혹은 오늘 밤 죽는다 하더라도 이 철학이 유지가 되어서 고객들에게 계속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사라지면 나만 아쉬운 기업 되지 말고 우리 회사가 사라지면 고객들이 너무너무나 아쉬워하는 그런 기업 되는 것이 가인지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M세대와 Z세대 그들이 즐겁게 일하고 그들이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일터의 가정들 일터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들이 있죠.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직장인은 이래야 된다, 관리자는 이래야 한다. 또는 회사는 이래야 된다. 뭐 사무실은 이래야 한다. 뭐 예의 범절은 이래야 된다. 이런 모든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MZ세대들에 맞게끔 새롭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는요, 변화를 바꾼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변화로 급 가속화시켰어요. 내리막길에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파열된 겁니다. 완전 빨리 달려갑니다. 이거 빨리 파도로 타야 됩니다. 있는 파도에 가서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디지털 전환의 기회가 있습니다. 공룡과 싸우지 마시고 카테고리 차별화하십시오. OKR 방식으로 전환하시고 콘텐츠와의 경영자가 직접 나서세요. MZ세대랑 같이 이야기하시고 하세요. M세대, Z세대 확보하는데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퇴사가 줄어들고 그네들이 회사에서 오래 일합니다. 그 과정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개발자들이 일을 하는데 컨설턴트들은 워낙 이렇게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컨설턴트들은. 근데 개발자가 와서 일을 하더니 너무 좀 문화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뭐 집에서 일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육도 좀 낮에 좀 받고 싶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집에서 일하고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얼굴이 폈어요. 이렇게 즐겁게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가정들을 바꿀 수 있을까? 컨설턴트들도 집에서 일하면 안 되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되지? 아직도 저희도 대시보드라든가 결과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OKR 방식으로 일을 하지만은 서로 도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미팅도 직접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못하는 게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자유롭게 해주고 어쩌면 사무실을 주는 거는 복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미래를 그리는 모 드라마에서 사무실 출근 운동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는 사무실을 안 주냐, 뭐 이런 데모하는 그런 이미지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사회가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2, 3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도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야 되고 디지털 전환, 콘텐츠와 OTT 이런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준비하시면 이 파도에 올라타실 수 있고요. 준비하지 않는다면 파도에 그냥 팍 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혁신을 일상화시키시고 여러분 비즈니스가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탁월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로빈의 아침 경영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Do everything in love.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Business is love.